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 COWOS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래도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어보셨잖아요. 인공지능 하면 NVIDIA이고 NVIDIA가 생산하는 GPU 이게 지금 이제 인공지능의 핵심인데 비싼 거는 한 개당 3만 달러 한다고 그러죠. AI 클라우드 센터를 운영하는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앞다퉈 가지고 엔비디아 이 GPU 칩을 생산하는데 이 GPU 칩을 패키징을 해야 되잖아요. 이 패키징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TSMC인데 TSMC에서 내세우고 있는 간판 패키징 방법이 이 COWOS라고 합니다. OS가 되는데 요거를 이제 소문자로 이게 왜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통칭하냐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잖아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따로 정해진 용어가 없습니다. 용어 정의가 없고 다음에 현재 쓰여진 패키징 방법보다 진일보한 그런 패키징이다라는 의미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징을 씁니다. 2.5D 패키징이라고도 합니다. 이 3D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직으로 쌓는 걸 우리가 3D라 하잖아요. 그하고 2D는 뭐냐면 평면에 깔아두는 거를 2D라고 하지 않습니까? 2.5D는 뭐냐면 완벽한 3D는 아니고 3D로 만들었다가 또 중간에는 2D도 도입했다가 해서 2.5D 이런 식으로 해서 2.5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 COWS에 지금 앞다퉈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가 패키징을 하려고 하느냐? 엔비디아뿐만 아니고요. 고객에는 이제 애플 M1, M2 칩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용하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고성능 칩 그것도 COWOS 방식으로 패키징을 합니다. 그리고 인텔에서 최근에 서버용 그 CPU 생산했잖아요. 사파이어 라피즈라고 그 기다리셨던 뭐 IT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올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파이어 라피즈도 COWOS 방식으로 패키징이 됐다고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왜 등장한 배경은 뭐냐면 무어의 법칙이라고 그 법칙이 있었는데 이게 점점 깨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미세화 3나노, 2나노 들어가면서 전공정에서 칩의 어떤 집적도를 올리는 방향은 지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비용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공정으로 지금 방향을 돌린 게 꽤 되는데 그게 벌써 뭐 2012년부터 그런 방향으로 TSMC는 방향을 전환을 했거든요.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결실이 COWOS인데 기존 방법보다 전력 양도 줄어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도 굉장히 증가하고 뭐 신호 전송도 속도도 빨라지면서 칩셋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결실을 보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조는 어떻게 되나. 이게 인터포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택으로 쌓은 이게 메모리 칩렛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HBM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HBM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TSV가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트루 실리콘 비아라고 해서 이게 수직으로 연결하는 어떤 선을 뭐 그냥 TSV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터포저가 있고요. 옆으로는 이제 뭐 각종 칩이 있겠죠. 로직 칩이. 그래서 메모리하고 로직 칩이 수평으로 인터포저 위에 나란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3D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는 2D라 이거예요. 그래서 2.5인데 인터포저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포저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냥 PCB 회로기판, सब스트레이트 뭐 이런 건 들어보셨는데 인터포저는 이제 그 전 단계로 요거를 수평으로 배열하기 위해서 도입한 TSMC만의 노하우입니다. 이거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요. 요 옆에 안에는 이렇게 TSV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옆으로 또 이렇게 신호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신호선이 정교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TSV에서 트루 실리콘 비아라고 하는데 비아는 Vertical Interconnect Access 이게 준말이거든요. 원래 이게 PCB에서 이게 사용되던 용어인데 하이엔드 공정인 HBM에서도 이게 도입이 됐죠. PCB 비아는 어떤 식이냐면 원통의 구멍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원통의 구멍에 이 구리 기둥을 집어넣은 거죠. 그 구리 기둥을 통해서 위층 아래층 이 쌓아 올린 스택된 메모리의 위층 아래층끼리 신호가 주고받는 겁니다. 왜 TSV 공정을 도입했냐? 그거는 이제 그 목적에 제가 다음 편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SIP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칩 할 때. 시스템 인 패키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폰 열어보시면 칩이 예술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하고요, M1 칩하고 이렇게 딱딱 붙어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서 거의 하나의 칩셋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다른 부품이에요. 원래부터 SoC라고 시스템 온 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칩 단계에서 설계를, 미세 설계를 해가지고 로직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한 곳에 우려놓은 게 SoC인데,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미세 설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종의 실리콘 칩을 그냥 우겨 넣어가지고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한 게 SIP인데, SIP가 아무래도 SoC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죠. 그래서 SIP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 자체가. COWS로 구성된 이 HBM과 로직 칩의 이 덩어리 자체를 SIP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인터포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게 이제 보시면 그 HBM 안에 어마어마한 이 밑에 보면은 신호 전송 경로가 있어요. 이게 보이진 않지만 미세 범프가 엄청나게 깔려 있거든요. 칩셋 밑에도 미세 범프가 있고, 이 개수를 다 합치면 수만 개가 됩니다. 인터포저가 없다 그러면 요 밑에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 있는데,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에 이런 수만 개 되는 걸 접속을 시키려면 여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패드를 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불필요하기도 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이 인터포저에 실제로 이렇게 필요한 외부에 나가야 되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신호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비아를 통해서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절충안적인 천재적인 발상이라도 할 수 있고,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좀 한계이기도 하죠. 이 2.5D 이 패키징이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거 보면은 요 안에 미세 범프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일일이 이제 TC 본더라든가 레이저 본더를 통해서 접합을 시키거든요. TC 본더로 유명한 게 하미 반도체고, 레이저 리플로어 방식으로 유명한 게 최근에 많이 올랐던 프로텍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접합을 하는데, 그럼 이 종의 칩인 로직 칩도 수직으로 접합을 하면 인터포저가 필요 없겠네?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의 정의는 뭐냐면, 스택되어 있는 이 층간의 미세 범프도 없애버리고 이 종의 칩들도 수직으로 그냥 쌓아버리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려면은 신호선하고 요거 신호선 경로가 다르니까 아주 정교하게 카포 투 카포로 본딩을 해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완전히 정비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고 싶지만 지금은 아직 못하기 때문에 요 인터포저를 동원을 해서 수평으로 배열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구조를 볼 때 COW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WOS라고 하는데, W에서 이 W에 해당하는 게 인터포저예요. 칩스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퍼가 인터포저죠. 그래서 칩들이 지금 쭉 배열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접속할 때, 이 접촉할 때 사용되는 범프를 미세 범프라고 합니다. 이 미세 범프를 다른 말로는 또 웨이퍼 범프라고 하는데, 요 위에 본딩이 COW 단계의 본딩이라고 표현을 해요. 편의상. 그럼 COW 본딩에서 누가 직접 하냐? 보통은 뭐 TSMC 같으면 하청업체 또는 외주업체라고 표현을 하죠. OSAT 업체. 대만 하면 세계적인 OSAT 업체가 ASE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외주를 줄 텐데, 여기 COW 단계의 본딩은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범프 자체가 붙이는 게 아니고 아예 전공정에서 따라져 나오는, 전공정이 가미된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딩 자체를 다 직접 하는데, 이 본딩 장비에서 어떤 걸 쓰느냐? 네덜란드 베시스 회사에 그 장비를 갖다 씁니다. 그게 이제 TC 방식이라고 열압착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OW 방식은 TSMC가 직접 한다. 그 다음에 WOS는 어디냐? 요 밑에, 인터포저 밑에 이제 이 범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서브스트레이트, 기판이 있죠? 회로 기판하고 연결하는 거를 WOS 공정인데, 요건 누가 담당하느냐? 오사트 업체가 한다는 겁니다. ASE 같은. 그러면 ASE는 이 본딩 장비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한국이 하미반도체로부터 공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하미반도체가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딩이 됐을 때 COW의 단계에서 검사하는 거는 온투 이노베이션이나
캠텍 같은 세계적인 검사 장비 회사에서 맡고요. 또 뭐 KLA도 이런 걸 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단계 WOS 단계에서는 검사를 한국의 인텍플러스가 한다는 겁니다. 인텍플러스가 요걸 하게 되면 종국에는 요 위에 단계까지 진출을 해서 캠텍하고 온투이노베이션하고 이제 경쟁을 하겠죠. 결론적으로 COWOS는 고밀도 반도체 칩들을 포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고급 기술이라는 거죠. 요거 고성능 저전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높은 대역폭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공간 절약하고 높은 신호 전달 속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이제 특징을 제가 짚어보면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뭐 TSV 항상 이거는 머릿속에 담으셔야 되죠. COWS의 구조적인 필수 구성품은 TSV다. 두 번째가 뭐냐면 범프. 범프 종류가 많은데 요 위에 단계에 있는 미세 범프, 웨이퍼 범프에서부터 요 밑에 약간 큰 범프까지 쭉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이 인터포저입니다. 이 인터포저 역할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절충안이거든요. 완벽하게 3D로 가지 못하는 현재의 기술력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한계치다 해서 인터포저를 만든 다음에 그 모든 칠을 수평으로 배열해서 연결을 하고 또 위에 방대한 신호를 요약을 해서 밑으로 전달해주는 요점에 필요학적인 존재가 이 인터포저거든요. 이게 이제 COWS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구조를 하냐 이거죠. 이제 메모리 스택을 쌓잖아요. 원래 리드선을 이용해서 접합하게 되면 핀이라는 외부 IO 수, IO는 이제 인풋, 아웃풋 요거 말하는 건데 외부 IO 수가 제한됩니다. 여러분 이제 TSB를 통해서 쌓은 HBM 메모리 스택은요, 핀 수라고 표현하죠. 핀. 이게 IO 수를 이제 표현한 건데 무려 1024로 표현되거든요. 1024비트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이제 이 PC 뜯어가지고 칩을 딱 보면 X32라고 되어 있잖아요. 32비트라는 뜻이니까 무려 요거에 거의 뭐 32배, 그죠? 32배의 용량을 가진 핀수를 확보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그 HBM3부터 이 핀당 전송 속도가 6GBps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6GBps면요. 1024 곱하기 6GBps 해보십시오. 1024의 통로를 통해서 6GBps 속도로 신호가 뿜어져 나간 걸 생각하면 그런 칩의 32비트에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효율이 증가하는 겁니다. 속도도 증가시키고 그 속도로 뿜어져 나오는 신호가 지나가는 길도 넓혔잖아요. 두 번째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완성됐다면 이런 속도를 아까 칩을 다 수직으로 쌓아버려 가지고 이종의 칩을 아까 뭐 로직 칩 같은 것도 HBM 밑으로 박아가지고 3D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렬 설치할 수밖에 없다. 일정 부분은. 그래서 인터포저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요거는 뭐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필요악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의 집화장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신호 연결을 기다리는 범프만 상부 부분에서 수만 개가 되는데 요거를 모아가지고 반드시 외부로 내보내야 될 신호를 정리해서 신호를 집화하는 그런 집화장 역할을 한다고요. 물류센터로 따지면 대형 물류센터 역할을 인터포저가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수평으로 연결된 이종 칩, 그러니까 HBM하고 로직 칩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고요. 그 지하도 역할을 하는 게 인터포저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차량은 고속철도인데요. 만들어진 게 지금. 근데 레일은 아직까지 예전 그대로인 거예요. 인터포저 밑에 있는 PCB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것들이 레일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의 불일치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니까 인터포저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한마디로 2.5D 패키징의 대표격인 COWOS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완성하기 전에 상당히 고심해서 만든 SIP입니다. 신호 전달 경로수를 대폭 확대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24비트. 또 길이도 줄었지 않습니까? SIP로 만들면서 다닥다닥 붙여놨으니까 수직으로 만든 신호를 바로 옆으로 이렇게 로직칩하고 신호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포저를 이용해서 이 신호를 정리해서 아직 과거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브스트레이트에 넘겨주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이 되었다고요. 그 다음 단계가 하이브리드 본딩인데 그때는 얼마나 정말 빨라질지 모르겠다고요. 이 모든 진화를 이끌어낸 게 수요가 뭐냐면 엔비디아의 GPU라고요. 그러니까 챗 GPT,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이게 각사가 GPU로 막 고성능 GPU를 필요로 하니까 갑자기 COWS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라고요. 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냐? 챗 GPT 때문에
뭐 GPU, HBM 등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증할 조짐이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 제품을 패키징하는 COWOS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커지는 겁니다. 기존 패키징보다 실장 면적이 줄고요. 칩 간 연결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서 고성능을 요구하는 업계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인텔에서 만든 EMIB라는 그런 이제 2.5D 패키징 방식도 있고요. 삼성에서는 큐브 이런 식으로 해서 i큐브 이런 식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지금 가장 검증된 거는 COWOS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딥러닝, 5G 네트워크, 인프라,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 COWS 기술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 GPU는 이 방식으로 벌써 패키징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위해서 4세대 COWOS가 2019년에 나왔는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결과적으로 이제 서버 구축 비용하고 전력이 각각 최대 10분의 1, 20분의 1로 줄었다고 누가 밝혔냐면 TSMC가 직접 밝혔어요. 이제 이 기준이 10분의 1, 20분의 1 기준이 정확하진 않은데 전 세대 제품에 비해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향상이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뭐 왜 지금 했냐 이런 물어보는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성능은 항상 시켜주니까 그런 거죠. 이게 문제는요 비용인데 이게 이제 만만치 않은 비용하고 수율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까 상부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TSV 공법 자체가 구멍을 정교하게 뚫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인터포저의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인터포저가 많은 부분을 담당하잖아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데 하부인 WS 부분도 뭐 싸긴 한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인터포저 밑에 범프와 관련해서 TSMC가 이 크기를 50마이크로미터로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난관입니다. 그래서 50마이크로미터의 범프를 생산하는 업체도 별로 많지 않거니와 요거를 접합하고 검사하는 것도 꽤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요것도 아마 TSMC가 고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TSV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포저에도 쓰여요. 이것도 비용 증가 요인이 되겠죠. 인터포저만 없더라도 이게 굉장히 비용이 줄어들어서 실리콘 인터포저 대신에 재배선이나 LSI를 이용해서 좀 달리 해보자 하는 공법도 지금 TSMC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인텔의 EMIB는 아예 인터포저가 없거든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끊임없이 발전을 합니다. 2019년 4세대 기술만으로 엔비디아의 생산 효율을 상당 부분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은 TBD 단계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스펙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나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6번째가요. 공존입니다. 공존. 미래에는. 이게 이제 보시면 그 하이브리드 본딩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되냐. 하이브리드 본딩 기법이 나오면 이 COWOS는 역사적으로 사장이 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제가 뭘 했냐면 범프를 만들지 않고 카프 투 카프로 거의 분자 단위에서 본딩을 해버리는 거고요. 이 단계에서는 서로 종류가 다른 모든 칩을 수직으로만 쌓기 때문에 공간 효율이 극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TSMC의 하이브리드 본딩 고유 상품명이 뭐냐면 SOIC입니다. System on Integrated Chip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칩을 역설적이게도 아까 그 우리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 HBM 스택이고 여기 인터포저인데 요 옆에 로직 칩 있잖아요. 이 로직 칩을 이게 SOIC 공법으로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만든 로직 칩을 이렇게 놔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 자체 개별은 하이브리드 공법인데 그래도 요거를 수직으로 하지 않고 옆으로 병치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도 COWOS는 팬아웃 WLP라는 패키징 방식 있잖아요. 그걸로 만들어진 M1 칩하고 공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칩이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만들어지는지 현재에 있는 팬아웃 WLP 방식으로 만들어진지 상관없이 요거를 요 밑에 붙여서 풀 하이브리드로 한 번 더 갈 수 있고요. 여전히 인터포저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결합을 통해서 효율의 극대화를 노리는 건데 TSMC뿐만 아니라 모든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노리는 방향이라고요. 이게 COWOS가 지금부터 2, 3년부터 완전히 사장되느냐? 절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번째. 자, 이게 뭐 중요하죠. 제일. 한국 회사들은 언제 공헌을 하느냐. 아까 COWOS 설명에서 COW 부분에서는 배시에 TC 본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완전히 한미 반도체가 거기서 배제되는 건 아닙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만들 때 HBM 스택을 쌓을 때 그 TSV 구멍을 뚫고 접합할 때 말이죠. 그때는 그 한미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어떤 회사는 뭐 상부에 들어가고 어떤 회사는 하부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전공정 회사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냐, 전공정 회사와 어떤 기술적인 교감이 있느냐에 따라서 뭐 함의가 들어가기도 하고 배시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현재로 TC본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제로 이런 대형 메이커들과 해본 회사는 배시하고 한미 반도체밖에 없거든요. 그 SK 하이닉스에는 상부에 HBM에 담당을 하잖아요, 본딩을. 그리고 하부에는 이제 TSMC에 WOS도 들어가잖아요. 상하부 TC 본딩에 모두 참여하는 그런 기술력을 지금 뭐 입증하고 있는 거라고요. TSV 드릴링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오 테크닉스의 레이저 드릴링 기법인데 그게 지금 TSMC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 이전에 TC 본딩, 열압착 본딩 말고도 레이저 리플로우 방식과 매스 리플로우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레이저 리플로우 방식은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회사가 프로텍하고 레이저 셀인데, 프로텍은 미국에 있는 한국에서 출발한 세계적인 오사트 업체 엠코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애플의 M1 칩을 패키징 할 때 그때 프로텍에 레이저 장비를 갖다 썼다고요. 그러니까 제작은 프로텍이 했고 그 설계라든가 노하우 운용 기술은 엠코에서 졌단 말이거든요. 이 엠코에서 최근에 그 프로텍이 TSMC에 장비를 공유해도 되겠냐 했을 때 오케이 사인을 내서 프로텍의 시장 판로가 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었죠. 어쨌든 그거는 프로텍이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SV 공정에서 구멍을 뚫을 때 잔류 찌꺼기가 발생을 하는데 요거를 제거해 주는 장비는 PSK 홀딩스에서 합니다. 그리고 클리닝 장비는 제우스가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장비, 범프가 제대로 본딩이 됐는지 검사하는 게 인텍플러스하고 펜트론이 하는데, 이 중 인텍플러스가 TSMC에 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예, 길고 긴 설명은 따라 주셔서 감사하고요. COWOS하고 HBM을 보면 지금 기술의 목적은 뭔지 명확해집니다. 신호를 좀 더 많은 신호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보내서 어쨌든 전력의 소모량도 줄이고요. 부피도 줄이고 한마디로 인공지능의 성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패키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술의 방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